네, 반갑습니다. 테리입니다. 그동안에 마이크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제가 핀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한 8, 9만 원짜리 저렴이 핀 마이크예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 그 볼 마이크보다는 훨씬 더 음질이 좋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혼자 할 때도 이걸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노트북 켜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만 업그레이드 됐다. 제 장비는 있으나 귀차니즘이 장비를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고 오늘도 라이브 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곳들에서 이제 막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뭐 연구진이든 어디에서 우리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뛰어넘었다. 정확도가 90 몇 퍼센트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90 몇 퍼센트라는 얘기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엠니스트 같이 데이터가 아주 잘 모여 있고 굉장히 쉬운 문제가 98%, 99%로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그럼 똑같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사실 98%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이미지가 아니고 훨씬 더 더러운 데이터고 훨씬 더 적은 양이다? 그럼 사실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90 몇 퍼센트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스타트업도 그렇고요. 어떤 연구실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런 실수들을 한두 번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박사님이 하시는 실수도 발견을 했고, 제가 키스트에 한번 자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실수는 한 번쯤 짚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죠. 인공지능 정확도 98%가 거짓인 이유라고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왜 이렇게 뽑았냐면 요즘 유튜브들이 뭐뭐 하는 이유 하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긴 했는데 진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정확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물론 계기가 있는 어떤 일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곳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98%라고 떳떳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의가 있는 분도 아주 가끔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95%에서 점점 올리는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기업이든 연구실이든 그런 곳에서 나의 너무나 좋은, 생각외로 좋은 성과에 대해서 의심해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제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뇌파예요. 생각하면은 사람이 EEG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전자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감정을 읽는 실험을 해보는 거죠. 한 가지 예제예요. 그래서 제가 30명의 참가자를 모았어요. 30명의 참가자를 모았고 각각에게 이렇게 한 거죠. 자, 지금 10초 동안에 어, 10초 동안에 슬픈 생각하세요 하고서 10초 동안 레코딩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레코딩 끝.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이제 기쁜 감정 하셔야 돼요. 기쁜 감정 하세요 하고서 생각하게 해야겠어. 그리고 레코딩 10초 뒤에 끝. 이런 식으로 5가지 감정을 이제 여러 개로 표현을 해서 이제 하게 한 거죠. 근데 정확도가 98%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발표를 했죠. 논문에다가. 내 결과는 이제 뇌파만 있으면 나도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98%의 결과가 나오더라. 짱이지 않냐? 라고 딱 보냈는데 논문이 억셉이 됐어. 근데 이런 논문 억셉된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왜 억셉이 되냐면 그걸 리뷰하는 사람도 몰랐던 거야.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보면은 딱 이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도 엠리스트 같은 게 98, 99%가 나오는 거지 리얼 데이터에서는 이런 결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큐러시를 생각을 할 때 엠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거보다 하물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하물며 원빈보다 못생겼고 키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엠리스트보다 데이터 양도 작고 문제도 훨씬 복잡하고 데이터셋도 정리가 잘 안 돼서 더러운데 어떻게 98%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클래스도 많다. 그럼 더더욱 그렇게 쳐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 70% 나오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성과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1, 2%씩 개선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실험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주 초보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시죠. 그냥 트레이닝을 하고선 트레이닝 결과가 98%가 나왔는데 이제 그 98%라고 레포트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트레이닝을 어떤 데이터셋을 전체를 다 쓴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99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걸 이밸류에이션 한다고 다시 또 트레이닝 셋을 또 넣는 거죠. 이런 실수는 정말 초보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런 실수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테스트 셋을 자꾸 참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트레이닝 셋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90%, 98%가 나왔는데 이번에 결과가 테스트 셋에서 70%가 나왔어요. 내가 방법을 좀 바꿨어. 트레이닝 방법도 바꾸고 좀 고조를 좀 바꿨어. 그랬더니 트레이닝 결과는 95%가 나왔는데 테스트 결과가 75%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좀 바꿨어. 그랬더니 80%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내가 테스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뭐 방법이라든지 얼리 스타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해서 요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사실은 테스트 데이터셋은 그냥 마지막 레포트 할 때 딱 한 번 쓰셔야 되고 이 한 번도 참고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건 뭐냐면은 테스트 셋을 쓴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셋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얼리 스타피 같은 거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버피팅 나는지 안 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럴 때 트레이닝 셋 중에서 일부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떼어 놓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그걸 해킹함으로써 뭔가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다음에 리포트 할 때는 뭘로 리포트를 해야 되냐면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테스트 셋으로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이걸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그냥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보고 그래서 테스트가 제일 잘 나오는 결과로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렇게 리포트를 한 거죠. 근데 현실에 갖다 써보면 그렇게 결과 안 나와요. 테스트 셋은 최대한 현실과 결과와 같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제가 많이 본 사례고 박사님도 뭐 어떤 실수를 하는 건데 테스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다 나눴어요 제가. 그래서 98%가 나왔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사람 단위로 구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0명의 참가자가 있으면은 그 중에 15명은 트레이닝 쓰고 뭐 5명은 밸리데이션에 쓰고 뭐 10명은 뭐 테스트 쓰고 이렇게 사람 단위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30명의 참가자한테 데이터셋 다 모으고 그걸 랜덤하게 그냥 보통 엠리스트 같은 거 랜덤하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퍼뮤테이션 랜덤 뭐 이래가지고 그냥 트레이닝 테스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환경을 기억해가지고 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감정 데이터인데 지금 울음 감정을 제가 1분 동안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작 이제 뭐 CNN, RNN 돌릴 때는 1분이 아니라 한 20초씩, 10초씩 했다고 치죠. 그럼 제가 1분 연기한 걸로 지금 6개의 데이터셋이 나왔죠. 근데 그 6개의 데이터셋이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랑 밸리데이션 막 각각 나눠져서 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1초에서 10초, 그 다음에 20초에서 30초가 트레이닝에 가 있어. 그랬을 때 10초에서 20초 사이에 그 껴있는 것은 맞추기가 훨씬 쉽겠죠. 왜 맞추기가 쉽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 높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소리로 이 정도 음높이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세팅에서 했을 때는 레이블이 이거였더라. 이런 걸 기억하는 거지 정말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은 게 아니라고요. 기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오버피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 말 이해하셨죠? 굉장히 많이 저지른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뇌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뇌파 한번 측정하고선 기기 껐다가 다시 켜서 하면은 이거 환경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마치 첫 번째 거는 도레미파솔 중에서 도로 이렇게 읽혔다면은 그 다음 거는 솔처럼 읽힌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 보면은 도라는 거, 이 음정 자체를 이 프리퀀시 자체를 어떤 감정이랑 엮어서 이 프리퀀시를 읽어낸 거지 절대로 감정을 읽어낸 게 아니라고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나누실 때 절대적으로 사람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예 한쪽 사람들 그룹을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 나머지를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뭐 숫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숫자 올리려고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조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데이션 잘 안 나누고 그냥 대충 테스트 결과를 해킹해서 내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테스트에서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쓰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 조작, 그러니까 약간 미필적 고의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이게 현실에 적용했을 때 되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내 예상보다 잘 나왔어.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절대로는 아니고 대부분 사람의 능력을 넘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떤 눈동자, 눈 이미지를 찍어서 제가 이 사람의 감정을 측정한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은 눈만 보면 알 수 있나요? 감정을?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요. 그걸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갑자기 인공지능을 했더니 뭐 90 몇 퍼센트가 나온다. 이거는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오랜만에 찍느라고 좀 설명이 어영부영 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한 결과가 어떤 트레이닝 셋에서 좀 그 본질을 꿰뚫은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지역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기억했다가 그 기억했던 거 힌트를 가지고 레이블링을 복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의심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가끔씩 저도 이렇게 주제가 생각날 때마다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어, 많이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왜냐면 좀 있으면 10,000명이거든요. 10,000명 되면은 뭐 유튜버들 다 이벤트 하던데 이벤트 같은 거라도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잉. 그런 이벤트 해볼까? 그, 10,000명 되시면 제가 그 이벤트 받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10,000명에서 추첨되신 분들만. 괜찮죠? 네. 아무튼, 다음에 봅시다. 빠잉.